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7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이 김정은의 돈지갑 지키기를 해줬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들이 분노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임종석과 김정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일보에서 칼럼이 나왔어요. 임종석은 어떻게 김정은의 돈지갑을 지켜주었나.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이 저질렀던 반인권 만행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습니다. 원고는 6.25 때 북에 억류돼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2명의 탈북 국군 포로였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공동으로 4,200만 원을 배상하라 라고 선고했습니다. 4,200만 원은 김일성, 김정일의 상속인인 김정은에 대해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로 북한과 김씨 일족의 불법 행위를 단죄한 것이었죠. 사법사에 남을 획기적인 판결이었지만은 그 과정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북한과 김정은을 소송 당사자로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이었는데요. 원고 측은 북한이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된다는 법리를 짰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에 소송 서류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도 문제였는데요. 재판부는 법원 홈페이지 공지로 송달 효과를 내는 공시 송달로 처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고인 출석 없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4년 만에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배상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이것도 해결해 줬습니다. 임종석이가 2005년에 설립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문협은 북한을 대리해서 방송국 등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한 뒤에 북한에 송금을 하죠. 대북 제재에 막혀서 못 보낸 23억이 법원 공탁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을 압류해서 배상금으로 주라는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법적 효력이 북한에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깔끔하게 풀어낸 것입니다. 사실 이 임종석이가 북한 방송의 저작권을 대행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고요. 아니,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도 아닌데 원래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 개념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돈을 따박따박 갖다 주는 거죠. 북한의 언론이라는 건 다 정부의 관영 언론이니까 정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판결은 북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완벽한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국군 포로에 이어서 6.25 납북자와 연평해전 유족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의 구조가 2020년 첫 선고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경문협 공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한 배상액이 지금까지 총 9억입니다. 북의 만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희생자들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닥쳤습니다. 돈줄을 쥔 경문협이 자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경문협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 공방을 벌이며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의 선전 논리와 유사했습니다. 저작권의 소유 주체인 조선중앙방송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도 북한 정부 돈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는 거죠. 마치 북한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라도 하는 양 해괴한 논리를 폈습니다. 나라 전체가 김정은이의 사유물인 북한에서 노동당의 부속품 아닌 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무협은 껍데기뿐인 사유제 법조문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헌법 제24조 등에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저작권료가 북한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자 개인의 소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이 지배하는 국영방송 선전물이 어떻게 사유재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김정은 1인 지배 국가임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이 임종석이의 경무협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당한 국군 포로의 인권보다 김정은의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게 임종석의 경무협의 입장인 겁니다. 이 모든 궤변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임종석입니다. 경무협은 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에 달러를 보내주려고 임종석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임종석이가 북한 당국에 저작권법 체계를 가르쳐가며 대리인 계약을 맺은 뒤 설립했습니다. 북한 쪽에다가 저작권 개념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니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남한에서 돈을 받아가라. 라고 설득을 시켰다는 거죠. 임종석은 청와대에 들어갔던 시기 등을 빼고 20년 가까이 이사장을 맡아서 경무협 활동을 관장해왔습니다. 경무협이 국군포로 납북자, 연평해전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도 임종석이가 이사장일 때였습니다. 임종석이 최종 결정권자란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유사한 법리구조의 강제징용자 배상에 대해서는 임종석이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점이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실장 시절 일본이 대한민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반발하자 임종석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일본에 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배상을 추진하자 굴욕적이다, 깊은 모멸감이다 라고 운운하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유린에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김정은 돈을 못 가져가게 끝까지 회방을 놓았습니다. 엊그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경무협의 거부에 막혀서 국군포로 배상이 끝내 좌절됐습니다. 사실상 임종석이 막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이익을 대변했던 사람이 총선이 다가오자 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선거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임종석의 출마를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지만 이 문제 하나만으로 임종석이는 자격이 없습니다. 임종석이는 국군 포로와 남북 피해자가 아닌 김정은 편에 섰던 장본입니다. 우리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김정은의 돈지갑을 지켜준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라는 건데요. 임종석 지금 출마 관련해서도 중성동갑에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출마를 안 시켜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가려면 험지에 나가라, 송파갑에 나가라,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시대정신이 86 청산입니다. 임종석을 비롯해서 북한만 바라봤던 86세대들 이번에 싹 쓰리 해버리고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임종석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댓글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86세대 없는 정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